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 세상입니다. 사건, 논란, 의혹 하도 많아서 다루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이 그나마 추리고 추려서 1특검 4국조를 하기로 했지요. 최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 특검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새만금 잼버리 실패, 방통위 KBS 장악 기도는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대통령 관저 천공 방문 의혹은 아예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마저도 벌써부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끝없이 이어지는 논란과 의혹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지 다른 방법 있겠냐, 이런 한탄이 나오는군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와 이거 봐, 살이 실한 거 봐. 이 대게가 왜 이래 무거워? 이거를 2kg에 스픽스몰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6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 게는 다리다리마다 살이 완전히 찰지게 들어가 있고, 이 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대게다. 직접 드셔도 좋고요. 공항에 계신 부모님, 친구분 함께 나눠 드시면 더욱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주문이 후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픽스몰 광고가 아주 재밌는데요. 이번에는 대게다. 이장님, 지난번에 민어회 아주 잘 팔렸죠? 깜짝 놀랄 정도로 성원해 주셔가지고 예. 우리 구독자분들이 무려 4,000세트를 팔았습니다. 우리 스픽스에도 도움이 많이 됐겠는데요. 도움도 많이 됐고요. 예. 그런데 무엇보다 많이 팔렸고 회원 등록을 많이 해주셔서 마진보다는 고객 여러분들께 서비스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완전 성공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은 합디다. 정말 맛있고 기가 막히고 좋은데 이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우리가 나름 스픽스 돕겠다고 사드리는데 스픽스 도움 되겠나? 도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회원 등록해 주시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랄 만한 또 성과이기도 한데요. 무려 5,200분이 스픽스몰의 회원으로 등록을 해 주셔서 야, 정말 8월 달에 10,000명 회원 등록 가능하겠다. 물건 사주셔서 고맙기도 하지만 회원 등록은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으니 혹시 필요 없는 물건 홍보하면 안 사셔도 좋은데 회원 등록은 꼭 좀 해달라, 이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게 이번에는 대게. 어디 거예요? 러시아산 러시아. 청정해역에서 잡은 예. 대게인데요. 이미 어저께 방송 만들고 저게 오늘 정치본색을 위해서 새벽 2시까지 저희들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광고 재밌죠? 새벽 2시까지 드신 건 아니고 예, 사실 많이 열심히 맛있게 먹고요. 드시던데. 어쨌든 한 2마리 잡아가지고 먹었는데요.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이런 대게 나도 꼭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또 대게는 대세다, 대세는 대게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성원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어회로 맛있게 보양하신 분들 이번에는 대게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함께 하실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주진영 박진영 유튜브 대표 박진영 교수, 신인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은 심층 토론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집으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현장에서 취재한 스픽스 대구의 김태우 취재본부장과 함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뭘 새로 밝혀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깊이 한번 탐사 보도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진행되는 거를 봤는데 보면서 저는요,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정말 구역질 나서 더 못 보겠더라고요. 역겨워서 제가 그만 봤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보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해로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스픽스 정치본색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신인기 변호사 앞부분 좀 보셨어요? 저는 아침에 지금 방송이 있어가지고 이동하면서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앵커님 말씀 듣고 나니까 참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요. 이게 한 1, 2분 정도 얘기하는 거 들어도 이분이 어떤 자세로 나왔다는 거 느낄 수 있는데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에 대한 확인보다는 주장이 난무하면서 결국 그 주장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청문회 성공했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실패인데 나를 믿어줄 사람은 나의 주장을 따라줄 사람은 확실하게 30%가 존재한다. 이런 이제 과도한 자신감으로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박진영 교수. 네네. 청문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지금도 참 왜 좀 더 야무지게 못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좀 어떻게 하면 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청문회니까 질의하는 의원도 이때 좀 내 얼굴도 좀 내야 되고 내 말도 좀 나가야 되고 이걸 더 막 신경을 쓰는 것 같아가지고 복장이 좀 터집디다. 제가 막 죄송하다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죄송하다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념의 과잉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할 때는 강론을 쌓아서 담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그 정치인들이 진영 논리가 심하게 작동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실과 팩트를 가지고 강론을 만들어가는 거에는 약하고 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진영 논리를 만들어서 상대를 일단 공격해야 되겠다는 의욕 과잉이 저는 첫 번째 원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협업의 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업의 부재라는 것은 정당 정치의 퇴행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뭐 국민의힘 계열 정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서 정당의 기본 시스템이 무너진 측면이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고른 어떤 출신 성분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유지되지 않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다양한 인자들 어떤 이 철학적 정체성의 통일이라든가 사회적 경험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다 보니까 협업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정당 정체성이 실제로 약화되었다.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예. 청문회는 못 보고 왔지만 저는 요즘 청문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동관 후보자는 굉장히 저는 또 고압적으로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뻔히 되고요. 또 묻는 질문들은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마 이런 것이 저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글쎄요. 앞으로도 국회가 제 기능을 더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좀 해야 되는데 좀 변화 가능성은 매우 좀 적어 보입니다. 신흥규 변호사 말씀 제가 하나 딱 더 보태고 싶은데요. 국회법 166조에 회의 방해 조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저런 고압적인 자세나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벌을 줄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위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하면 이제 상임위에서는 지정을 의장은 그렇게 얘기를 할 하시죠. 건데 지금 위원장이 누굽니까? 그래 참 이게 국회라는 생각을 못하고 본인들이 정당이라는 생각이 우선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글 올라오는 거 보면요. 레몬님 말 꼬투리 잡고 늘어지면 빈틈이 보일 텐데 의원들이 할 말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긴 합니다. 콩풀림님 아예 뻔뻔하게 나가자로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호시우행님 대부분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근데요 안진걸 수장 네.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그 민주당이 앞부분에 이제 주로 학폭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전략은 학폭으로 시작하자라고 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놀란 게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본인이 한하고 이사장한테 당시 전화까지 했잖아요. 보통 저희가 담임 선생님한테도 전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물론 요즘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교장하고도 통화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었는데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까지 갔어요. 근데 그걸 들었다고 하거나 잘 모른다. 제가 잠깐 전 오면서 들었습니다. 아예 그냥 발뺌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정권의 특징이 후한무치 적반하장을 밥 먹듯이 하니까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도 그런 지침을 준 것 같아요. 뭐 잠깐 야당한테 야당이 짖으면 거기서 잠깐 들어주고 오면 된다. 무조건 임명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신 윤석열 앞잡에 대해서 나체 친애처럼 총 돌격을 하면 되고 방송을 장악하면 되니까 무조건 버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장님, 심지어 민주당 의원이 학폭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게 일방적으로 가해를 한 것인지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지 악의적으로 쓴 언론 기사만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까지 폭력과 관련된 위원회가 열려서 사실 조사한 걸 이 사람이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이것이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보자고 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덮어씌우기. 모르겠다. 진실은 없다.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분이 청문회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는 자리에 저렇게 당당해야 됩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렇게 떳떳하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정말 건방지게 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오늘 소상히 좀 밝혀드릴 테니 오해가 있으면 좀 풀어주시고 내가 정말 이 나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언론 정책, 공정한 언론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면 안 됩니까? 그게 저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사실로 다 나온 것을 이 사람은 업어치기를 해가지고요. 그 사실을 무시하고 주장과 주장을 내놓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이 없어지고 본인의 주장만이 사실인 것으로 남는 청문회를 끌고 가겠다. 저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너희들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저는 이런 것들은 청문회에서 뭔가를 밝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될 거다라는 저는 오히려 경고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의짜님이 이런 걸 주셨네요. 차라리 청문회 하지 말고 마동석이가 진실의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게 나을 듯요. 저는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암담하고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국가 통합의 기능을 제1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뽑는 겁니다. 다만 50%, 뭐 내지 50%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 선출되면 전체를 다 갖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전체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얘기할 때도 국민을 다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갈르고서 적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밑에서 나오는 후보자들은 당연히 대통령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을 더 갈르는 그런 정치 그러면서 본인들의 지지층만을 보고 가다 보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박수를 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우리도 열받으니까 청문회 얘기는 이만합시다. 아니, 요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밝힌 사실이 세상에 그 이명박한테 이동관이 문화일보 사장 이병규 뭐 그다음에 지금 중앙일보 출신 장관 박보균 등 아예 문건을 작성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MB 정권을 위해서 헌신하니 격려전해라고 이런 문건까지 지금 공개가 되자 언론이라는 게 최소한 정말 아무리 망가지고 타락해도 최소한 오치독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밝혀졌는데 방통위원장 후보거든요. 다른 장관 후보면 1000번, 100만 양보해서 그럴 수 있겠는데 언론 주무부처 장관이 그게 밝혀졌으면 최소한의 우리 예전에 그래도 보수적인 언론인들도 그래도 체면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 인정하고 사퇴하거나 대국민 사과라도 하겠죠. 근데 뻔뻔하게 버티고 그다음에 뭐 일부 언론에 대해서 본인이 공산당 기간지들 같은 행태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인 실제 특종은 일본 공산당하고 본인이 작업을 했다고 자서전에 썼더라고요. 그것도 요즘에
국민들의 인구에 해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동아일보 정치부장하고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고 그리고 MB정부 때 홍보수석까지 해서 차관급 받아 지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자기 아들 위해 그 의료보험 올려가지고요. 건강보험. 본인 소득 7천만 원 있는데 500만 넘으면 다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고위공직자 출신이 이게 할 행위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을 했다는 자가 그것도 자기가 2020년도에 그 의료보험비 건강보험료 아끼겠다고 자기 아들 위에 올려놓고도 부끄럽지도 않고 오늘 인사청문회 나올 때 그 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언론 장악 의도 없었고 나는 당당하게 살았고 그리고 공산당 이야기하고 언론이 왜곡해서 보도하는 그 주장에 휩싸이지 말라고 하는 저 공직자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하고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참. 그만합시다. 예. 예. 자, 오늘 심층 토론 주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거 정말 밝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면서 하려면 다음 정부에서 해라. 고속도로 백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그런데 진실 그냥 밝혀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태공의 말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아무리 찬란한 태양이 비추어도 엎어놓은 그릇에는 빛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릇을 하늘을 향해서 세워놔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진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나마 우리가 많이 민주화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그동안 티끌만큼이라도 노력을 했을까 궁금한데 그런 사람들을 활동가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칭하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걱정하신 국민들 많았지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 눈 부릅뜨고 깨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스픽스 대구에서 지금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스픽스 대구에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게 있습니다. 그 보도를 먼저 보시고 취재했던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강산면과 가까운 병산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부동산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 병산 일대에 소유한 부동산만 17필지 23,9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003년에 임야 4필지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대지로 지목이 바뀌고 2008년에는 임야 4필지가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김 여사 일가족이 공동 소유한 토지의 절반가량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곳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병산 일대 부동산 가운데 토지대장 지목이 돼, 즉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야 할 세 필지가 모여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풀이 우거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토지와 토지대장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자로 태어난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여자로 둔갑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질 변경이 전혀 된 적이 없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여기 그 오래된 수령의 나무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여기를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형질을 전환하지 않고 그냥 지목만 대지로 전환해준 사실상은 이거는 불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려면 토지가 농지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지와 창고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산지 전용 허가서와 건축물 관리대장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토지 형질이 바뀌지 않은 지목 변경 이전에 임야 상태 그대로여서 토지대장 지목만 창고용지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땅 또는 건축이 준비된 토지로 둔갑되어 있는 겁니다. 지목 변경 절차 없이 토지대장 지목이 조작됐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도로 바로 옆에는 토지대장 지목이 창고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들이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닙니다. 도로 옆 다른 곳도 토지대장 지목은 창고 용지로 되어 있지만 물건을 저장할 만한 창고와 같은 시설물은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산속을 관통하는 길이 50m 도로만 이렇게 나홀로 생겨나 있는 겁니다. 지목 변경이 그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고 제대로 창고로 사용되지 않는 현 상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조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병산리에 소유한 17필지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4층 이하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은 선산이라서 개발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선산 땅입니다. 조성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개발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땅의 가치는 도로가 결정한다는 말처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병산리 땅은 입구에서 산꼭대기까지 길게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로 옆 창고 용지는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고 두세 개 필지를 하나로 합쳐 개발 이익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병산리 땅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없고 창고 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는데도 어떻게 산속까지 도로가 개설될 수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픽스 김태호입니다. 예, 현장을 취재한 스픽스 대구의 김태우 취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스픽스 대구에 취재 기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 비 많이 오는데 네. 골프 치러 간 것도 스픽스 대구가 특정 취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또 양평까지 가서 취재를 하셨는데 네. 궁금한 거 몇 가지부터 좀 확인을 네, 해보죠. 네. 지금 도로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저 땅을 산 시점하고 도로 개설 시점하고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예. 상속받았다라는 거는 보도도 나왔고 그게 87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수류상으로는 2003년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임야, 그 임야를 통상적으로 행정용어로 산지 임야라고 합니다. 집안에 산이 붙거든요. 예. 이걸 이제 지목 변경을 하려면 산을 떼야 되는데 이때 이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도로가 함께 일단 서류상으로는 도로가 만들어진 게 2008년에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네네. 그러면은 이미 땅 주인이 김건희 여사 일가로 돼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생긴 겁니까? 네, 자기들이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한 거죠. 직접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 다음에 땅을 산 거냐, 아니면 땅이 있는데 그 다음에 도로가 만들어졌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땅이 있는데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원래 도로 하나 놓으려면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저 도로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했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는 도로 자체가 개설 비용 부담된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대장이 지목이 조작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뭐 도로도 바뀌든 창고 용지로 바뀌든 대지로 바뀌든 기본적으로는 땅 형상 자체 형질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원래 이게 산지임야라는 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이 산지고 지목은 28개 종류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임야인데 나머지 대지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이 평평하게 돼야 되고 도로는 차가 다녀야 되니까 전기 작업을 통해서 뭐 아스팔트를 하든 콘크리트도 포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준공 검사 서류가 군에 지금 보관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야 도로도 만들고 대지도 용도 변경하고 창구로 만들려면 산지 전용 허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라고 하니까 원희룡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저는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으면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이 토지대장 지목이 조작됐다. 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 확정을 한 겁니다. 근데 2008년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뭐 할 때예요? 여주지 이제 검사 시절이고요. 네. 2013년도에 이른바 여주양평지역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을 한 1년 가까이 여주지청장을. 예. 그러면 이제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예, 그때는 그런데 네. 이게 당시 2007년부터 양평군수가 삼성군수 전 국민의힘은 김선교 군수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당시 양평 일대에서 우리 김건희 여사의 아버님이 네. 양평군청 공무원하면서 몇 년간 근무를 같이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선교 군수가 양평군청 이제 하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군수까지 된 양평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 아버지가 양평군청 공무원이었습니다. 할 때 예. 김선교 군수도 같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누가 더 직급이 높았나요? 지금 이제 아버님이 당시 김건희 여사 아버님이 더 높았죠. 예. 왜냐하면 이 김선교 군수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군수까지 된 건데 2007년도 보궐선거로 이제 당선되고 삼성 군수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도로가 그때 이제 도로가 개설된 겁니다. 2007, 8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김선교 군수랑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특수관계 아니냐. 저희 이제 스픽스 TV라든지 오마이TV에서 방송하면 이제 애청자분들이 댓글 달아주는 거 보면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1987년도에 이제 물려받은 거로 나오거든요. 11필지를. 그 이후에 이제 그 최은순 일가랑 김건희 여사를 김선교 군수가 친했다. 이런 댓글들이 양평 국민들이 달아준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13년, 14년도에 그 공공지구 이제 개발도 2008년도 김선교 군수가 당선되부터 공공지구 개발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공지구 비리가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시절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서류상으로는 아까 제가 토지대장 지목이 조작됐다고 했는데 지목도 조작됐을 뿐더러 우리가 주민등록 위조 변조하면 뭐 주소만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도 바꿀 수도 있고 뭐 사진도 바꿀 수도 있는데 이 2008년에 그 대지가 창구용지로 용도 변경이 되고 도로가 개설됐다라는 거는 서류상의 날짜지 여러 가지 후속 보도 취재를 통해서도 방송을 하겠지만은 단지 2008년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2010년, 11년, 12년에 2003년, 2008년 소급해서 토지 대장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드론 취재도 하고 그랬던데 스픽스 대구 취재본부에 드론도 있는 모양이죠. 네. 그 여기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어디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게 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이 한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족 땅이 소유되어 있는 병산의 땅이 이게 임야가 다 뭐 대지나 창고 도로로 전용 지목이 변경이 됐는데 그러려면 산지 전용 허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양평군에 물어보니까 없더라. 이거 이제 원희룡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서류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일단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뒤로부터는 추가 보도가 없는 거예요. 단지 지목이 불법 변경되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이렇게 쭉 제기되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자 천연백 대회가 한번 대구에도 지목 조작 사건이 있어서 저게 취재 가기 딱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기 토지대장 자체가 지목이 조작이 안 될 경우에는 형필 자체가 이게 변경이 안 됐다는 거는 요즘에는 보면 인공위성으로도 사진을 보면 현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백경록 기자가 거의 디지털 노마드 수준이에요. 한번 스캔을 해보라 그러니까 대지로 지목 변경 딴들이 다 숲을 울창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을 취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목 변경 서류를 보면 언제 누가 어떻게 신청했고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제가 지금 양평군에 있는 토지 서류 확인하는 거는 개인 외에는 뭐 개인정보 보호법을 내세워가 공개를 안 하는 거고 심지어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아직 공개를 안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유관으로 무조건 임야가 대지로 용도 변경이 되려면
대지가 현장에 있어야 돼요. 대지라는 거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임야 당시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던 산지, 산림이 형질이 변경이 돼서 그걸 이제 산을 깎고 그걸 절토라고 합니다. 뭐 대지보다 이제 지반이 낮은 거는 또 성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땅을 농지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그 상태가 지금 돼가 있어야 되고요. 뭐 여기에 따지고 보면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이 없다 하더라도 땅은 평평하게 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는 숲을 우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대장 그 당시 형질병에 있던 준공서류를 보지 않더라도 우선은 이거 조작됐다라는 거는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보도가 나가면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사안이겠죠. 야, 봐라. 여기 준공사 나온 그 형질변경 서류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는 형질변경이 안 돼가 있으니까 형질변경 준공사 서류 자체가 조작됐을 거고 아니면 제가 지금 그 조작을 의심한 내용대로 애초에 형질변경이 없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느 쪽이든 다 불법이에요. 그 부분을 밝히려면 신은기 변호사, 일단 서류를 뭐 마음대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지목 변경 관련된 내용은 법규가 영구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언젠가 그러면 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의혹 제기하신 것들이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일단 형질 변경을 뭐 지금 엉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국토계획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련 법들의 위반 사항을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시에도 어떤 서류가 잘못 작성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위조의 가능성은 충분히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문서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공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검토가 또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이 현장까지 가서 대조를 하시면서 찾아내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좀 더 나오면은 관련해서는 뭐 고발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물론 과연 이제 수사를 할 것이냐 이거는 좀 변론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스페이스 대구 취재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게 이제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양평군 의원도 나오시고 그 지역 현장 나오시니까 더 설득 있고 거기에다가 공지구를 보면 김성교가 삼성군수하던 시절에 2014년도에 개발 인허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그걸 2년 가까이를 연장해 주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심지어 공문서를 조작해가지고 지금 공무원 세 분이 기소되어 있잖아요. 그걸 주도한 안모 과장이 지금 전진성 군수가 국민의힘 군수가 되자마자 7일 만에 단독 인사로 국장이 돼가지고 이제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또 고속도로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지구에서 공문서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공무원 3명이 기소가 돼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똑같은 김성교 군수 시절에 그 부친이랑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부친이랑 특별한 인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부친 작고에 최은순 장모랑 친분도 있었다는 것으로 지금 동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가보시면 일반 도로가 아니에요. 선산이고 조상묘라고 하는데 시멘트길을 크게 시원하게 뚫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진호 의원이나 스피커에서 그것부터가 이제 불법 특혜다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것 때문에 땅값이 작년 기준으로 이미 55배가 뛰어 있었다고 이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원희룡 장관한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인데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원희룡은 다 들어놓고 올해 6월 29일 전에는 몰랐다라고 이제 또 거짓말을 하면서 또 이슈가 된 건데 어쨌든 공지구 비리가 있었고 고속도로 종점까지 55%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때 지목 변경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도 현장 가보셨죠? 예, 현장 가봤습니다. 저 가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자주 있었거든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면 평탄화 작업입니다. 딴 게 아니고 대지를 평탄화해서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립니다. 제일 싼 건물 창고 하나 지어놓거든요. 그래서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기술들을 쓰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했고요. 또 안 소장님 이야기하신 이 인맥의 카르텔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연도순으로. 자, 김건희 그 여사의 아버님이 1987년까지 산림과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87년도에. 아, 산림과장이었어요? 예, 산림과장을 했습니다. 87년도에 돌아가셨고요. 국회의원인 김성교 씨는 1980년부터 양평 공무원을 합니다. 양평 공무원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아버님과 7년 동안이 양평군청에서 같이 근무의 시간으로 겹칩니다. 겹칩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분이 또 한 분 나오는데요. 현재 양평 군수 이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 서장으로 경찰서장으로 근무합니다. 경찰서장 예, 출신이에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는데요. 네. 2016년이 어떤 해인가 하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흥지구 일이 2014년에 진행이 되고 수사는 2016년에 공흥지구 관련돼서 수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경찰서장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경찰서장인데 그 이전에 2013년에 윤석열 현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여주지청장 관할이 양평 여주 경찰서하고도 당연히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김성교 씨는 군수로 근무합니다. 이런 인맥의 카르텔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이 공흥지구의 이 서류 공문서 조작을 하신 분, 이분은 2014년도에 사건이 일어나고 2016년도에 이 일에 연루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흥지구 땅을 산 거는 언젠가 하면요. 2006년부터 삽니다. 그럼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2008년이 언젠가 하면은 김성교 군수가 군수에 당선되고 1년 후부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인맥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게 카르텔 아닌가요? 그렇죠. 인맥의 카르텔입니다. 요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김선교 이제 양평 군수를 지냈고 이분이 양평군에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했다가 이번에 의원직 상실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과거에서도 막 자기 자랑하느라고 자기 군수 시절에 뭐 도움도 많이 줬다는 식으로 또 자기 과시를 한 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가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뭐 개발 부담금 깎아준 의혹도 있고 또 양평 고속도로는 아예 노선을 바꿨다는 이 핵심적인 이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땅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시키고 이런 식의 공무원들이 가담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것은 공문서 위조죄 내지는 공무원들은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작성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로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한죄로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은 좀 매우 크다. 예, 전 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아까 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만 원희룡 장관이 처음 내세웠던 논리가 거기가 선산이다. 선산을 어떻게 개발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취재를 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원희룡 장관 발언에 대해서. 저는 그 원희룡 장관께서 제주도지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히 어떻게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목의 기본적인 어떤 대지나 아니면 임야 개념을 모른가 그까지 하기에는 제가 좀 불경스러운 것 같고 이 국민을 속이는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얘기냐 하면 선산이라는 거는 조상이 무덤이 있는 곳인데 그럼 이 산 자체가 떼고 이게 등록 전환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등록 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그 선산은 아닌 거예요. 무덤 있는 산을 누가 그 땅을 정부에서 바꿔줍니까? 우리나라 자체 임야 자체는 이게 보존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리고 난 뒤에 그 지목 변경이 17필지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그 공흥지구처럼 미리 개발을 염두에 두고 순차적으로 계속 땅 작업을 해왔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부동산 전문, 그냥 개발. 전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선산 자체는 애초에 원희룡 장관은 진짜 국민을 호도한 거예요. 원 장관이 거짓말을 했네요, 보니까. 이게 2003년하고 2008년에 이 선산 임야를 대지와 참고용으로 이미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은 선산이라고 말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건 제가 보통 저는 이제 백운기 앵커님이 워낙 저명한 언론이기 때문에 의혹은 의혹이라 그러고 팩트는 팩트라고 제가 조심하잖아요. 100%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화면도 보시면 선산이나 주상묘가 아니라 뭐 창고가 지어져 있고 막 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아까 흑염소도 나왔잖아요. 결론은 선산이 아니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6번을 갔잖아요. 양평을 최근에. 그 현장만 3번을 갔는데 선산은 어디 있냐면 아까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데에서 뒷골목, 도를 뚫어놨어요. 상당히. 시멘트 길이. 근데 시멘트 길이 끝나는 데서 200m를 들어가면 얼마 전에 미스테리 때도 지난주 일요일 날 갔다 왔는데 산 147-1번지. 여기는 이제 산이 있는 거죠. 임양은요, 임양. 거기에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무속, 뭐 비선, 뭐 풍수질 이런 데 심취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아주 명당짜리 2,000병의 선산이 또 거기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 아버님 위패까지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이 말한 그 12필지 1987년도에 선산으로 물려받은 건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미 선산 조성묘는 200m 뒤에 따로 조성을 했고 2,000평 거기는 12필지에다가 나머지 5필지 사고 또 건너편에 3필지 사서
양평에 총 35필지가 있는데 그 딱 종점 바로 부근에 한 뭐 차로 한 3, 4분 거리에는 20필지가 있는데 거기는 선산과 조상묘가 이미 어느 시점에 아닌 지 오래됐다. 예. 실제 가보면 흑염소, 칠면조, 막 개조심. 그러니까 창고도 그러니까 박지은 그 분이 말한 것처럼 그 유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일부 지어놨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그 넓은 땅에. 그 다음에 지금 가보면 흑염소랑 칠면조가 뛰어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걸 맡겨놓은 것 같아요. 언젠가 개발이 되니까 그걸 관리하고 있어라고. 흑염소, 칠면조, 가면 현장에 있어요. 개조심 이거 개조심. 보니까 안진걸 소장이 현장에 다녀온 걸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조상묘가 그렇게 운영하는 분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네. 됩니까? 이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게 종점을 갑자기 바꿨는데 네. 거기에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고속도로 종점을 바꿈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볼 수 있는 땅과는 관련이 없는 양평 그 근처 어디에 선산이 있는데 선산이 있기는 있으니까 네. 근데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는 땅이 선산 지역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그 말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선산 물려받고 난 선산이라고 주장하는 그 땅 상속받고 난 뒤에 그 지목 변경이 되기 전에는 그 공시지가가 제곱미터에 한 6천 원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지목 변경하고 난 뒤에는 현재 지금 지난해 공시지가가 26만 원 넘었었거든요. 그 제곱미터 가격이에요. 즉 그러면 솔직히 지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전혀 형질 변경 그런 노력이 해서 공사를 해서 뭐 불도자로도 갖고 오고 포크레로도 갖고 와서 땅을 정기 작업했으면 투자 비용이 드는데 단순히 지목만 수료만 바뀌고 있으니까 그 땅이 제곱미터에 10만 원도 안 되는 만 원도 안 되는 땅이 지금은 3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원희룡 장관이 진짜 국민들한테 그 진실로 이거 규명을 해서 아닌 부분은 진짜 사과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취재를 해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지금 방송하신 거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지만 우리 기자들이 흔히 야마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선산 상관없다. 네. 선산 아니다. 원희룡 장관 거짓말. 이렇게 해서 딱 잡고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야 국민들한테 진실을 전달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가 상속받은 땅에 대해서 그 2003년, 2008년에 지목 변경이 된 경위 이게 불법이다, 조작이 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기자가 취재 경험이 없어서 못 볼 수도 있고 또 실제 취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내용은 단순하거든요. 육안으로 확인해서 그 땅이 대지가 아닌 거는 그건 토지대장이 조작된 거예요, 지목이. 현장에다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도 다른 언론사들 또 현장 다녀간 언론사 기자들은 있긴 있는데 이게 원래 도시 살다 보면 이 지목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몰라요. 모르죠. 저는 이제 약간 뭐 대구가 촌은 아니지만 그 변두리에 그 지목 변경된 예전에 사례가 많아서 거의 저는 취재를 해보신 경험도 있고. 그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초기 작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뭐 TBC 대구민방 보도국장도 하셨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뭐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그럴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의혹이 또는 사실이 지금 그 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상관이 없는 땅이다. 네. 이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목이 변경됐는데 네. 그 관련된 서류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조작된 의혹이 있다. 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이 보도가 나오고 나면 양평군에서 자 서류 여기 있네라고 예. 하면 그 서류는 현장에서는 형질 변경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그 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 검사 서류가 조작될 거고 만약에 그 서류가 없으면 육안으로 본 것처럼 형질이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지목 변경이 됐으니까 서류를 조작한 거죠. 이거는 어느 쪽을 보더라도 조작이에요. 한쪽은 토지대장 지적 공부를 조작한 거고 또 한쪽은 공사 준공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서류 조작에 대해서는 그건 뭐 수사를 해서 예. 밝혀야 될 사안이니까 제가 뭐 함부로 말씀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너무 씁쓸한 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 사실은 서류 조작한 사람들 잡는 게 직업이거든요. 그 벌 주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공문서 위조 같은 거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예. 굉장히 세게 처벌들을 하고 있는데
참 김건희 여사는 안타깝게도 경력이나 그 학력에 대해서 이렇게 조작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이미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또 그 일가의 땅에 대해서도 이런 서류 조작 의혹이 지금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가짜 뉴스다,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 책임을 가지고 본인들이 진짜 서류들이 있다 내지는 밝혀가지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되면 또 처벌을 받아야 될 테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정쟁화가 될까봐 오히려 답을 안 하겠다 이러면서 자기 주장만 늘어놓을까봐 좀 그게 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김재영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인데요. 지목 변경 일반인이 하려면 수년 동안 공을 들여도 잘 안 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지목 변경에 의해서 지가 상승분의 이익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세금 납부 확인서를 찾아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지목 변경 때 변경 뒤에 이익이 되는 초과 이익분 세금 납부 확인서가 없으면 위조한 겁니다. 네. 그 세금 납부 확인서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래, 이분 말씀하시는 거 두 가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지목 변경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지목 변경은 공문서를 조작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막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베요. 그 1, 2년 동안. 그것도 좀 귀찮으면 막 폐기물 갖다 부어서 그냥 어쨌거나 육안에 땅을 팽팽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지목을 변조했는 거고 방금 시청자 주신 내용은 이게 지목 변경 자체에 대한 근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세금도 안 냈겠죠. 당연히 지금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태에서 그대로 현장을 지금 그대로 온 상태에서 서류만 지금 대지가 돼 있다니까요. 그 세금 안 냈죠. 변경에 따른. 실제로 이제 지목 변경을 해보신 분들의 대부분의 댓글이 저도 이제 방송 가면 저희들이 이거 문제 제기하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우리 스픽스뿐만 아니라. 지목 변경 엄청 힘든데. 아, 당연히 힘들겠죠. 그 자체로 얼마나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등록 전환이라는 말이 나온 게 산을 대지로 전환한다는 거거든요. 임야대장을 토지대장으로 전환하는 그 자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개발 가능한 땅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땅을 사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거나 뭐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거고 그게 까다로운데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이제 질부터 하더라니까 공공지구에서 공문서를 조작을 해서 공무원 3명이 기소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당시에도 김성교 전 군수 시절이기 때문에 상당한 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김성교 군수가 상당히 양평군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군수를 3번 하고 국회의원까지 했고 또 본인 입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많이 좀 도와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러면 수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최은순 장모 같은 경우는 잔고증명까지 위조를 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 형질 변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잔고증명까지 그 몇백억을 위조할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공문서도 뭐 위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는 더 밝혀져야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거는 수사의 단서가 돼서 좀 수사해 보면은 수사기관에 가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을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선산하고 지목 변경하고 또 뭐 추가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양평군 지적 담당 공무원 통화를 했었는데요. 자, 현장에는 어차피 그분은 다 하시니까 대지로 돼가 있는 땅이 저렇게 숲을 울창한데 어떻게 된 거고 자기도 이제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면 첫 번째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거든요. 설사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땅은 팽팽하게 그 정지 작업이 돼서 맨 땅이 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자체가 지목이 변경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양평군에는 팽팽하게 했던 그 작업에 대한 준공 검사 서류가 없겠네. 공개할 수 있나 하니까 담당은 제가 하지는 않지만은 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양평 군수가 판단할 몫이다. 그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게 아까 그 신인기 변호사님도 뭐 정쟁 비화되지 않게 이게 하려면 그냥 양평군에서 서류를 있다 없다 공개를 하고 이 고용 내용이 팩트가 맞으면 맞는 대로 조치를 취하면 될 거고 아니면 맞는 대로 오보의 책임을 물어서 그 가짜수를 척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걸로 취재가 다 끝난 것은 아닐 거고요. 시작입니다. 예. 앞으로는 좀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실 계획입니까? 저는 이게 그 타 부산이나 광주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지적 담당 공무원들하고 전방위 취재를 했었는데 이론적으로는 지금 전산화된 토지대장 자체를 공무원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주민등록증 유지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나이 주소까지 다 고치듯이 지목뿐만 아니라 지목 변경된 날짜 2003년, 2008년도 조작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직 증거가 없어서 한마디도 기사에 보도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걸 후속 취재를 해서 실제 이 조직적으로 토지대장의 지목이 조작이 됐다. 왜냐하면 현재는요. 현재 시점에서 현장의 행질이 변경이 안 됐으면요. 이건 무조건 뭐 조작이다 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무조건 대지가 돼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날짜까지 조작됐다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계속 취재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박진영 교수, 원희룡 장관이 그쪽이 선산인데 어떻게 개발이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선산이 있다 또 그런 얘기는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양평에 그런 이야기는 소문이 다 나 있기 네.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합니다. 양평군에 저도 한 두세 번 가봤는데요. 가면은 이제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뭐 수십 필지가 있잖아요. 그거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도 그 정도 보고는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원희룡 장관이 초반에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토부 내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휘어가는 요 과정들 변경안에 대해서도 초창기에 원희룡 장관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로 확인했습니다. 선상과 조상묘니까 개발되냐라고 기자들한테 다그치듯이 이야기했잖아요, 당시. 근데 선상과 조상묘가 아니란 게 일요신문도 가서 특종 보도를 했고요. 아니 기본 전제가 틀린 거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거짓말 밝히니까 산비탈이 어떻게 발하냐 그럽니다. 근데 가보시면 뒤쪽은 산비탈이 있어요. 실제 선산 200m 들어가면. 근데 그 일대는 상당히 평평합니다. 물론 산비탈도 있지만요. 그다음에 양평은 산이 많습니다. 그보다 훨씬 심한 경사에서도 다 개발한 거에 됐고, 그러니까 수변구역이니까 개발 안 된다는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분도 이소영 의원이 아니 공공지구도 수변구역이었는데 아파트 개발하지 않았냐 ESIND가. 그다음에 땅도 엄청 사놓지 않았느냐 수변구역에 왜 샀겠냐 쓰레기 같은 땅이라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빨리 자백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시간을 끌잖아요. 이게 저는 나중에 엄청난 이건 뭐 탄핵이나 퇴진 또는 탄핵 퇴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엄벌 사유가 될 수밖에 없으면 대통령 임기 끝나면요 바로 저건 엄벌 낼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의혹이 많잖아요. 대장동 이번에 뭐 백현동, 그 쌍방울 뭐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뭐 불법 카드 사용 뭐 이런 것까지 많은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 일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가죠. 그리고 대통령도 관련이 지금 있다 없나 지금 밝혀져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거는 좀 특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면서 뭐 우리 편은 뭐 권력 있으니까 수사 안 한다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져서 국민들이 정권을 갈아엎은 거거든요. 이번에도 뭐 학력 경력 위조는 뭐 본인이 사과했고 뭐 시효가 지났다고 하니까 그럼 빼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경찰에서 봐주기 했다, 뭐 그 관련자들 뭐 취임식 초청했다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부터 해가지고 잔고증명 위조는 이미 처벌을 받았고요. 도로 노선에 대한 조작, 노선에 대한 조작도 이번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강상면으로 꺾여졌느냐가 지금 문제의 핵심이지 꺾어져가지고 사실은 뭐 땅값이 올랐냐 안 올랐냐는 또 부차적인 문제고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고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지목 조작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조 조작에 대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밝혀야지 지금 뭐 수사해도 수사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만 수사한다 그러면은 제가 진영은 다르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다가 저는 법에 대해서만큼은 정의의 관점에서 여야가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저는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씻어내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오늘 김태우 스픽스대구 취재본부장과 함께 현장 내용 살펴보면서 의심되는 부분들을 들여다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취재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또 좀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대구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김태우 스픽스대구 취재본부장과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 이렇게 현장까지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안진걸 소장, 국민들이 진실을 알면 안 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또 뭐 잼버리 파행이라든지 뭐 8.15 엉터리 경축사로 완전히 지금 고속도로 게이트를 덮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면 이건 정말 폭발할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슈를 덮으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밝히면 그 자체가 뉴스가 되고 그다음에 분명히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원희룡이 말한 것처럼 선산이고 조상매니까 개발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뭐 늘공들이 알아서 한 일입니다. 이게 원희룡 장관 초기 해명인데 그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진짜 진상이 밝혀지면 닉슨 게이트처럼 불법도 문제지만 그걸 덮는 과정에서 은폐하고 거짓말하는 게 진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외 명품 사치품 쇼핑하다 걸린 거하고 이 고속도로 게이트는 국민들의 영린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이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선상과 조정면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기자분들이 가가지고 사실 스픽스 대구본부도 하고 일요신문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민생경제무소는 안진걸 TV 같은 아주 조그만 언론도 일종의 대한 언론이라고 제가 만약에 자처를 하면 그걸 확인하는데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 우리 언론이 얼마나 팩트체크 그동안 잘했습니까? 이번에 왜 팩트체크를 안 하는지 정말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정도 혐의가 나오면은 이건 거의 조작 카르텔이라고 저는 봐요. 그럼 이 조작 카르텔에 대해서는 전 수사가 엄중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런 부패 혐의 아닙니까? 양평군 조사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조사도 안 해보고 거짓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당시에도 이제 박정훈 대령 사건도 지금 수사 외압해가지고 막 덮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런 양평군에서 나오는 이런 조작 카르텔을 덮는 것이야말로 저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패에 대해서는 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가릴 거 없이 전 민주당이 아무리 좀 주도를 해서라도 특검을 도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받아가지고 저는 명명백백하게 이거는 밝혀야지 계속 정쟁만 해가지고 이게 뭐 사실이 규명이 되겠습니까? 네. 백지화 기계는 어디 가고 원희룡 국정조사 갈 필요 없이 노선 검증위를 꾸리자 이렇게 제목을 뽑은 언론이 있던데 이장님, 네. 백지화하겠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을 때 그 속셈은 뭐였을까요? 하여튼 사기꾼 집단이요. 진짜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들켰죠. 그래서 백지화하겠다고 했는데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고 오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무리수에 무리수를 둬가지고 결국 이런 사태까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많이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해서 더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 보도됐던 이런 내용이 과거에 2004년, 2008년도에 있었던 내용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크게 해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다 들켰다. 그러면 국민들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면 결국 오갈 데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원희룡은 지금 자신이 주장한 내용만 있고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또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결국 나를 따라오는 사람만 나를 믿어도 좋다 이렇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박진영 교수 노선 검증위원회 꾸리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야가? 그냥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택도 없는 얘기다. 예, 택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서 이제 양평군의 상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양평군의 상황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땅 관련 의혹들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로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런 흐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어제 국회의원들 몇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혹이 되는 사람들 카르텔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날짜가 언젠가 하면 2022년 3월 29일입니다. 이게 윤석열 인수위 시절에 문재인 정부입니다. 인수위 시절에 용역 관련 변경안이 발주된 날입니다. 자, 발주된 날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제 관련성이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백원국 현재 국토부 제2차관입니다. 이분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국토부 담당자로 파견을 나와 있었습니다. 이분이 파견을 나와 있었고 현재 국토부 제2차관입니다. 그 다음에 엄영소 이분은
윤석열 정부 되자마자 제2차관을 했던 분인데요. 이 당시 국토부에서 교통물류실장을 하던 분입니다.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관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호진 씨 현재 이제 현 국토부 1차관인데 인수위 시절에 비서실 전문위원을 했고요.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국토부와 협의하여 대통령실 이전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2002년 3월 29일 날 국토부에서 용역 발주가 가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장관은 노영욱 장관입니다. 노영욱 국토부 장관의 결재 보고가 제대로 있었던가에 대해서 우선 확인이 되어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왜 이 용역 회사를 선정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규명이 된다면은 저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출발점은 확실히 우리가 사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그 용역회사 선정하고 결제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합니까? 국토부 장관의 장관까지 올라갈 사안입니까? 그걸 저도 확인을 못 해왔습니다. 예, 그게 정결인지 국장 정결인지 실장 정결인지 장관까지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장관이 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는 장관이 하지는 않았죠. 장관한테까지 보고는 됐을 겁니다만 이게 지금 박진영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3월 18일 날 인수위가 출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국토부 용역 착수가 3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인수위 11일 차인데요. 자, 흔히들 인수위가 가장 권력이 쓸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려는데 우리 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날아가는 새를 한 마리가 아니라 날아가는 새를 수만 마리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이 인수위 초기, 그것도 초기에 있는데 아까 우리 스피스 이준석 전 대표님 지나가시더라고요. 예, 이따 여기 2부에 출연합니다. 그렇죠. 2부에 출연하시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님 MB 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가 대선을 총괄한 사람인데 서울 양서면 찍고 홍천으로 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은 알고 있지만 일명 그 노선이나 종점 변경은 선거 시절에 단 한 번도 논의도 제안도 민원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대위를 하다 보면 온갖 정책 제안, 공약 제안, 민원까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MBC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수위 시절에 논의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박진 교수님의 지적이 아주만 배공국 지금 2차관 인수위 국토교통부동산 분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 비서관으로 영전하고 드디어 2차관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6월 말 7월 초에 영전했습니다. 김호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인수위에서 관저 이전 TF에 있었고요. 실제 관리비서관으로 들어왔다 또 1차관으로 영전합니다. 이분은 국토교통 부동산 업무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온희룡 인수위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했던 3인방이 전원 영전하고 국토부 1, 2 장관 1차에 되어 있는데 제가 기사를 쭉 검색해 보니까 인수위 출신 3인방이 장차관 다 장악하고 한꺼번에 1, 2차관 되고 이런 전례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인수위가 그렇게 가긴 가는데 오히려 이 정부에서 인수위 출신이 안 간 게 이상하긴 했는데 그쪽은 또 그렇게 됐군요. 국토부만 3인이 그렇습니다. 장악하고 있는 게 다른 부처는 또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의혹을 키우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자꾸 핵심을 놓치면 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국토부가 먼저 양평군에다가 노선 변경,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왔다는 게 첫 번째 의심의 정황이고요.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나 안 소장님께서 인사에 대해서도 얘기 짚어주셨지만은 전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누가 절차 없이 노선을 바꿨냐는 겁니다. 절차가 없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가재정법도 있고요. 국토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대통령이 들어와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대통령도 못 바꾸고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꾸려면 절차를 바꿔서 바꿀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박정훈 대령 사건의 그 의심청과 똑같아요. 장관이 사인했고 수사단장이 넘기는데요. 그 서류는 누구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장관이 바꾼다면야 바꾸겠지만 절차를 바꿔서 명을 바꿔야지만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거 없이 막 서류 빼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다 엉키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기존안에 대해서 양서면을 강상면으로 바꾼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죠. 55%가 바뀌는데 어떻게 BC 분석 없이 강상면으로 놓습니까? 근데 이거를 노선변경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하자고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거 뭐 기분대로 놓는 것도 아니고요. 용역업체 아무나 선정해가지고 논다고 놓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행해왔던 절차와 기본 법제와 그
절차들을 통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싹 빠졌다. 그러면서 땅을 다 바꿔서 놨더니 거기에 대통령 측근에 땅이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인 겁니다. 왜 절차 없이 바꿨냐?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절차는 당연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정치라는 행위를 할 때 이게 발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 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그 동네에 고속도로 종점을 바꿔주자. 누가 발상을 한 겁니까? 원희룡 장관이 저는 그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좋아질 것이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저는 파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그 최초의 오더 내린 사람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이 오더를 내린 사람의 발상이 국가에 대한 생각이 단 1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도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을 때, 야, 그거 내 재산 있으니까 도로 좀 바꿔봐. 그래서 우리 지금 땅 20년 동안 작업해가지고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고 거기에다 부동산 2개 해놓고 이런 온갖 작태를 다 벌려놓은 그 땅으로 가깝게 고속도로 정책을 바꾸자. 이 발상이 어떻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정말 권력 잡을 때 한번 확 해먹어 보려고, 아, 기회 왔으니까 후루룩 짭짭 다 하자, 이렇게 권력을 잡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발상과 행동, 그리고 지금 덮어씌우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선검증위원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백한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상황이 적발이 되면, 예전에 제가 정말 전두환 노태우 때부터 제가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보통 대통령 친척이나 뭐 외척들이 바로 해가지고 이런 게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백명권 취재 많이. 그러면 아랫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 이건 오해받을 일이니까 중단하고 사과를 하고 그래서 실무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이렇게 끝난 경우가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아요.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안 들고 몸통은 처벌 안 됐다 하지만 그래도 바로 잡아니까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예. 뭐 나중에 이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아예 강상면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노선검증위는 뭐냐면요, 이 권력형 비리를 덮고 전문가들의 공방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꼼수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이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참 지금 와서 새삼 궁금해집니다. 오늘 2부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 그것도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이장님, 혹시 아까 되게 소개한 뒤로 주문 좀 지금 많이 들어옵니까? 주문이 한 30개 들어왔고요. 오, 역시 그래요? 백운기 정치본사의 힘이 세다 이런 생각하고요. 대개의 힘이죠. 대개의 파워입니까? 대개가 대세다. 백운기의 힘입니다. 백운기의 대세가 대개니까. 어떤 힘이든 다 좋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사랑해 주시고 또 애독해 주시고 구매해 주셔서 저희를 잘 살고 있는데요. 스픽스몰 구독, 좋아요, 스픽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스픽스몰 회원 가입하셔서 대게가 완판되도록 여러분 이번 주말에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게 많이 사주시고요. 제가 아직 안 먹어봐서 맛있는지 없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먹어보면 맛있더라, 많이 사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못 먹어봤고, 다만 제가 아는 거 하나, 거의 안 남아요. 예,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 값싸게 드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작 PD들이 다 드셔보셨는데 어제 맛이 어땠어요? 맛있어요. PD들은 같이 한번 먹었습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치죠. 정규한 스픽스 대표, 박진영 교수, 신인규 변호사, 안진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